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9월 21일인데, 서울은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는데요. 네, 마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서울은 비가 안 오는데, 남쪽에는 오늘도 비가 온다고 제가 엊그제 예보를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돌풍도 불어서 바람도 심하게 분다 그럽니다. 이번 비로 여름의 하늘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가을의 하늘이 한반도를 덮게 됩니다. 가을입니다. 남양메커님 어서 오시고요. 뚜벅이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숙님, 상규님 어서 오시고요. 가을입니다. 아, 이 풍성한 가을인데 우리 마음은 그냥 한겨울이네요. 좀 출시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8시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이플님, 기성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 2번 비로 인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지금 그 라니냐죠. 엘니뇨죠. 엘니뇨 현상이 심해서 올겨울은 네, 이상 난동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인도 서쪽 바다가 뜨거워서 이런 때는 이상 난동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키장에 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겨울이 참 따뜻할 것 같다는 점.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9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님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자, 어제 F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제가 그걸 오늘 아침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FMC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F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위기가 어떠냐, 향후 전망이 어떠냐,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일단 내년 금리 전망을 원래는 4.6%다가 5.1%로 올렸습니다. 후내년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좀 이 긴축이 유지가 된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들어갈 건데, 그렇게 금리 인하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어제 채권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상승하고 했는데, 이게 2007년이면 서브프라임 때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어제는 기술주들이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멀쩡하다가 매파적 말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쭉 밀렸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또 곰곰이 뜯어보면 긍정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 금리 인하가 완만해진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튼튼하다.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튼튼해서 이 페드의 가장 중요한 FMC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네, 물가 안정이다. 인플레를 잡는 거다. 네, 지금 경제가 매우 튼튼하다. 경제가 튼튼하다는 얘기라서 어제는 뭐 장막판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 FMC에 따른 채권 금리가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나스닥이 1.5% 하락하면서 오늘 어제 음봉이 좀 생겼죠. 어떻게 보면 꼭 FMC라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박스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락을 두고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투자 심리가 나쁘니까 오늘 출발 환경은 부정적으로 갈 것 같다.
때문에 지금 금리는 여전히 국제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자, 오늘 볼 거는 우리 환율이 되겠어요. 이제 저렇게 되면 달러 강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율도 아직은 1300대 초반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약간 매도가 좀 우세한 편인데 오늘 외국인 동향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점검해 드렸듯이 국제 주식형 펀드 자금 중국이나 대만으로부터는 좀 지금 이탈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정도 이탈하는 수준이라서 외국인들이 뭐 크게 순매도할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이 하락 영향으로 오늘 출발 심리는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매매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 경제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어제는 좀 더 자세히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럴까?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사실 우리 체감 지수는 요즘 명목 지수는 별로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체감 지수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코스닥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8%에서 10% 정도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 체감 지수가 왜 이럴까요? 결국은 늘 말씀드리듯이 7월 13일 날 연날이죠. 7월 13일 날 미래에셋의 몰빵 펀드가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 전날부터 포스코를 비롯해서 다 에코프로는 좀 미리 시동을 걸었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네 종목이 다 급등을 해서 참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타이거 2차 미래에셋의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가 상장되는데 한 달, 두 달 후에 이제는 KB에서 KB자산운용에서 인버스가 그 반대되는 인버스가 상장이 됐습니다. 인버스가 또 상장이 되니까 인버스가 올랐다는 말은 그 주요 종목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가 지금 9월 10일인데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이들 사총사 종목들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난리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총사들 에코프로, 빈, 포스코, 퓨전,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보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9월 15일만 빼고는 양시장은 뭐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이 여전히 사실 이 네 종목이 같이 움직여야 할 이유는 그렇게 없는데 시장도 다르고 시가총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이 움직입니다. 여전히 같이 움직입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런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타이거 2차전지 그러니까 이때 막 열풍이 불었을 때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를 사신 분들은 지금 손에 엄청 보고 계시죠. 원위치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총사 종목들이 서로 같이 움직인다. 이것도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자, 에코프로는 시총 2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0.6% 거의 보합이었죠. 근데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9월 15일은 에코프로가 1.6% 빠지고 지수도 빠졌어요. 코스닥이. 그런데 상승 종목은 거의 1000개 가까웠다. 한 1%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체감지수는. 그런데 9월 18일에 에코프로가 올랐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고 9월 19일은 지수가 0.5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데 또 하락 종목 1000개 넘고 어제는 에코프로가 7%나 올랐는데
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시장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고, 네. 에코프로가, 결국 보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좀 에코프로가 오르는 날 오히려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최근 3일 동안 본다면. 그래서 에코프로가 좀 많이 1.6% 빠진 날은 오히려 상승 종목이 거의 1000개 육박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에코프로와 등락 종목수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시장에 부정적이었었죠. 이게 참, 그래서 결국 사총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또 결국 이들의 움직임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락 종목수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도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에코프로가 개장 초반에 쫙 올랐는데요. 이러니까 개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쫙 이렇게 상승하니까 하락 종목수가 확 늘죠. 이런 것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어제도.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 심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20골프님,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이 제 카페에서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수가 결국 이게 동조화되지 못하니까 동조화는 그냥 정반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시장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코스닥 시장에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매일 1000개, 1100개 그러면 오른 종목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하면. 그래서 이럴 때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하루에 체감지수는 한 1.5에서 1에서 한 2% 정도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한 5에서 6%로 빠졌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 6% 지수가 5, 6%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특히 최근에 7일도 내일 동안 보면 이 앞에 두 날까지 합치면 9월 12일, 9월 13일까지 합치면요. 지금 최근에 7일 중에 5일이 7일 중에 5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본다면 최근에 한 일주일 또 7거래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다. 체감 지수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빠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 원인은 결국 이런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의 부유증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시세요. 어제도 제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어제 물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루닛을요 26만 주나 팔았네요. 이건 또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루닛이 어제 12% 빠졌어요. 시가총액 2, 3조짜리가 하루에 막 12%씩 빠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두산도 말할 것도 없고요. 두산 이런 것도 훅 올랐다가 훅 빠져버리고요. 현대 오토 에버 이런 주식도 훅 올랐다가 쭉 빠져. 한번 빠지면 계속 원봉이 생기고 이러니까 힘들죠. 좀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결국 이 7월 중순 몰빵펀드 그다음에 맨날 내 주식 8개만 좋고 나머지 꽝이다 하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안정상화되려면 내 종목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이것도 좀 약해져야 되고요.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이들이 오르면 여타 하락 종목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더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만든 몰빵 펀드라든지 내 주식만 좋고 남의 주식은 막 까대는 그런 유명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참 그 미꾸라지들이 연못을 계속 흐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서 오늘도 결국은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코얼 프로등 네 종목, 어제 이 네 종목이 또 제법 올랐죠. 이 종목들이 오늘 쏠림 여부, 또 이들 때문에 또 상승 종목 수가 급감하는지. 다만 최근 4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틀 단위로 좀 변화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4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다시 급증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개장 초반은 약세 출발을 하겠지만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0님도 질문하셨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제 한국경제TV의 중앙 D&M 같은 종목 회사에서 나와서 얘기를 방송하는 거 보셨죠? 제가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자, 이제 여러분 생각 두 번째, 주식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우리가 제 주식은 제가 변동성은 기회라 그랬지. 변동성은 기회라 그랬습니다. 주식은요, 변동성은 기회다. 만약에 어떤 주식에 악재가 있어,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주가가 쭉 빠진다. 그럼 답도 없죠. 뭐 악재의 질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근데 악재가 없어. 뭐 이거 나오는 요소는 다 호재야.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수급이 꼬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보니까 최근에 중앙 D&M 같은 경우 보면, 자, 소수거래 집중 종목 개인들 3일간 10계좌가 40% 매도. 이 매도가 뭐 이익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룰루라만 하면서 파는 거 아니겠죠. 쓸려 나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주가가 나가니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기타, 최근에 보면 기타 법인 매도가 많았어요. 기타 법인 매도가 많은 걸 보니까 전환사채 물량도 판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요, 이런 그 변동성은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슨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는 긴장을 해야 되지만, 근데 주식시장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네, 특히 주식시장이 나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호재가 있어도 주가에, 약세장일 때는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면 그 반영 안 되었던 주가들이, 호재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을 볼 때, 아, 여기서 지금 쓸려 나올 물량들은 다 쓸려 나오고, 네, 전환사채 물량들은 나올 건 다 나오는구나. 그런 요인이다를 파악했다면요, 오히려 그 물량들이 소화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중앙 뒤에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징글징글하죠. 꼴도 보기 싫고 중앙 중자도 보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자, 변동성은 기회다. 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막 주가가, 내가 주식을 과거에 그랬습니다. 주식을 막 먹으려고 막 신경 쓸 때는 참 먹기 힘들어 사면 물리고. 그런데 옆에서 막 죽겠다 죽겠다, 내가 친한 친구가 막 죽겠다 죽겠다, 야 주식 좀 사줘라, 이럴 때 막 주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래서 선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래, 네가 힘드니까 내가 좀 받쳐주마, 그렇게 사준 주식들이 우리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호재가 났는데도 빠지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주식들은 변동성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누런만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앙 D&M이 주가 어제 1,500원, 1,500원, 1,576원입니다. 자, 1,576원인데 이 하락하는 게 호재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 주식 50% 올라오면 얼마입니까? 1,576원. 50%면 2,360원. 2,360원 여기네. 악재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 썩은 매물들이 해소되면 금방 회복하겠죠. 50%가 올라도 2,360원이야. 저 위에 물리신 분들은요, 이건 뭐 기별도 안 올 가격. 50%가 올라도, 100%가 올라도, 네,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 지금까지 주가는 정말 한심하고 참 저도 이런 걸 처음 봤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변동성은 기회다. 1라운드보다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남다른 길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되지도 않은 종목들 막 악재가 나서 막 그런 종목을 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응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이렇게 호재가 약세장일 때는 호재도 못 친다. 두산 같은 것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란 뭐 그렇다고 제가 두산을 지금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IPO를 자회사를 IPO를 하는데 만약에 공모가 최하단에 걸리고 막 청약 또 인기도 없고 이런 것보다 최상단에 막 청약 인기가 좋고 호재 아닙니까? 그래도 주가 빠지잖아요. 그게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 약세장일 때는 우리가 호재 반응을 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 시장이 돌았으면 급속히 그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은 주가에 반영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물론 주식 사서 안 물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 물립니다. 물리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 물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거에 만회하는 방안을 하느냐. 아니면 매일 주가 떨어진다고 푸념하고 탓하고 네, 이렇게 하느냐. 네, 훨씬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특히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2030 세대가 있다면 2030 세대는 반드시 내가 왜 주식을 했던가 하는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자기는 2번 이상 망한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한다. 망했다는 것은 그냥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자살 직전까지 그렇게 가야 전문가가 된다. 지키는 것의 소중함도 알고 위기 관리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그냥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모든 업종을 바이오부터 이렇게 쭉 뭐 게임부터 자율주행부터 뭐 괜찮으면 상장 전에 로봇 뭐 바이오 후공정 장비 다 AI 뭐 다 제가 분석해 드리잖아요. 이 모든 업종을 이렇게 혼자서 수제로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경험과 지식을 다양하게 좀 이용하시고 하시길 하고 제발 좀 부탁드리는 건 주식을 사서 시대가 변했다를 계속 강조드리고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전략은 이제는 시대에 좀 맞지 않다. 주식과 또 절대 결혼도 마시고 또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하실 지혜도 가지시고 그래서 주식은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봉성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도 예를 들면 중앙재련 같은 주식이 이렇게 빠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근데 또 벌어지더라도 그에 따라 우리가 최선의 방안으로 또 대응할 방법. 그래서 요즘 보면 주식이 막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지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렇지 않고 참 요즘은 어쨌거나 변동성이 참 심합니다. 빠지면 어떤 종목이든지 요즘들 아까도 보세요. 현대오토에도가 뭐 한번 음봉이 나면 이렇게 쭉 생기는 경향. 또 뭐 농담처럼입니다. 여태 요즘은 뭐 단타 치는 분들 우리가 신용을 쓰면 정거금이 20%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곱하기 5배 단타를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단타 잘하는 분들 여기서 크게 한번 터졌다. 너무 순간적으로 밀리니까 팔지 못했다는데 오기로 또 한 번 했다가 또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주식은 참 매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밀리면 음봉이 지속적으로 나는 경향이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출발 환경 양시장 모두 약세 출발인데 오늘도 미국 시장이 어제 1.5, 나스닥이 1.5% 빠졌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약세 출발하겠지만 사흘 동안 딱히 큰 이유도 없이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어서 오늘은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 개장 초반 저랑 방송할 때는 좀 약세 출발이지만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 준비하시고 2분 후에 방송을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